최근에 제 지인께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이제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은행 관련된 분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은행에서도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오늘 좀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큰 지금 보시는 것은 경향신문에서 출제된 신문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 갭투기 9살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제 딸이, 지금 큰딸이 9살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이 9살이라고 하는 문구가, 이 단어가 제 눈에 일단 띄었고, 제 딸이 9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주인이 9살이다 하는 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된 그 시간 속에서 투기과열 지구에 분양을 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지인께서 당첨이 되셨죠. 당첨이 되시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은행 직원들이 나오죠. 이제 사전 점검을 하면 그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제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할 때 원래는 감정가를 준해 가지고 대출이 나오죠. KB 시세나. 그래서 내 분양가 가격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대출 그 비용, 산정 비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대출을 하려고 했던 그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그 직원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메이저급 은행의 직원이 지금 감정가로 나올지 분양가로 나올지 지금 자기네들도 지침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대출의 한도 축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다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네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다면 잔금 대출까지는 일부 선착순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의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잔금 대출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출의 규제를 강력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이런 부분,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어렵게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정확히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3기 신도시라던가 아니면 추후에 있을 그런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수요를 좀 억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을 뭐 경험을 20년 동안 하면서 대출을 이렇게 강하게 규제했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강하게 규제를 지속적으로 뭐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들을 내면서 하는데, 사회 통념상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갭 투자, 전세 보증금, 이 내용을 보면은 3억 이상 주택을 구매한 9세 이하입니다. 이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9세 이하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전세를 끼고 산 93%가 임대보증금 승계 사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명의를 통해 가지고 갭 투기가 추정된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조사 자료에 따르면 9살이 집주인이고, 그리고 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가지고 소유권 형태를 가져갔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명백한 투기죠, 투기. 왜냐면 사회 통념상 봤을 때 9살의 나이에 주택을 소유한다는 거,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유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기사를 봤을 때는 사회 통념상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앞서서 말씀드린 제 지인의 사례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지인은 무주택자였어요. 무주택자였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됐었고, 그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평수도 아닌데 지금 이제 잔금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그렇게 담당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 지침 때문에 감정가일지 분양가일지 그것도 불투명하다. 이 얘기는 제가 들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얘기입니다. 그 지인하고 만나서 얘기한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잔금 대출이 자기가 생각했던 게 감정가 대비해서 대출이 나오면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조차도 지금 현재의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불투명하게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아파트 청약이나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영상들을 찍으면서 제가 요새는 대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잘 안 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이 정도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명백하게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은행 관계자들 역시도 본인들도 지금 앞으로의 진행될 대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감내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무언가 액션을 취할 때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불투명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각화된 생각들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나기가 많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소나기가 내리는 이런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무작정 만약에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그 소나기를 다 맞고 감기 몸살에 걸려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규제책들이 나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한 발 좀 뒤에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분양을 받으신 분도 지금 현재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사회 통념상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9살의 갭투기, 이거는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고 투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주택자가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살 집 한 채를 마련하는데 그거를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대출에 대한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못하게끔 한다,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또는 정부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한테 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무주택자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국가나 정부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좋은 혜택을 줘가지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막아 놓으니까 무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돈을 더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내 집 마련을 아예 못하겠구나, 희망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희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갭투기의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게 하는 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서울 핵심 지역의 이러한 수도권의 아파트들을 자녀 명의로 9살밖에 되지 않는 9살 이하의 자녀 명의로 갭투기를 조성해가지고 이 9살 아이들이 주택 소유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채로 한정돼 있다고 했을 때 이 주택에 한정돼 있는 자원들을 나눠서 100명의 사람들이 가져가면 되지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이 주택들을 2채, 3채씩 가져가고 자녀들 명의로 이런 주택들을 가져가게끔 이렇게 갭투기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의 주택 수가 계속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택 부족분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뻥튀기 호가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안 팔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택의 호가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무주택자 분들하고 이러한 간극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지금 내 집 마련 해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 집 마련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무한적인 희망 메시지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지금 현재 대출의 규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은 대출의 규제가 조금 덜한 지역들이나 상품들을 내 집 마련의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주택의 공급 물량들
조차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제 이런 갭투기나 이런 9살 어린 자녀들 명의로까지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이런 사례들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좋은 핵심적인 지역의 공급 물량들이 많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상응한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이 정말 필요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고 정부의 그런 무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까지도 심해지면서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정부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무주택자 분들만큼은 그래도 일부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양도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주택에 대한 양도를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놨는데 일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누군가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양도세를 완화하게 돼주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많은 매물들이 풀려나게 되면서 그들이 또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물량들이 풀려나야 됩니다. 시장 경제 상황에 맞게 그런 물량들이 풀려나야지 주택의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향후에 주택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안정된 주택 가격 형성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지금 만약에 양도세를 완화해가지고 그런 물량들이 일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 전략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일부 청약을 선택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분들, 가점이 낮다거나 아니면은 특별 공급의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이 좀 커가지고 내 집이 필요한데 대출의 규제가 너무나 강하고 주택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런 양도세 완화의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물량들을 그분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사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 경쟁 상황에 맞게 주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뻥튀기 효과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런 주택 가격의 효과들을 보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5억이었던 아파트가 7억이 됐다는 거죠. 지유가 한번 볼까요? 5억의 아파트가 7억이 됐다는 거예요. 7억. 근데 7억 너무 비싸가지고 안 샀다는 거예요. 살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7억의 아파트가 9억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11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15억이 돼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 아파트의 물량은 한정돼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호가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유동성 장세라든가 금리 인상이 있기는 있지만 0.25포인트 그렇게 시장 경쟁 상황에 큰 충격을 만난 그런 포인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무주택자 분들이 좌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이러한 규제책들이 완화되는 시점이 이제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 현 정부가 될지 아니면 다음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뭐 현 정권이 유지가 될지 정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이런 부작용의 사례들이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하게 되는 그런 보완책들로 인해 가지고 완화책들이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강한 규제책 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영상들을 찍으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출의 규제가 그래도 완화돼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그래도 좀 수월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 제가 느끼는 것은 확실히 그거예요. 앞서서 빨리 분양을 받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앞서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점 어려운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 정말 저도 좀 안타깝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소나기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 소나기는 지나갈 것이고 그 지나가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잠시 우산을 쓰고 피하시던가 아니면 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잠시 이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소나기가 내리는 시점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면 될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제 팩트는 이거예요. 0세에서 9세 아동이 주택구매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확인을 해봤더니 172건 중에 160건이 임대보증금 승계 사례, 전세를 끼고 이제 갭 투자 형식으로 93%가 주택을 매입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주택자분들한테 대출을 그렇게 규제하면서 무주택자분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투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막으면서까지 지금 현재의 주택가격을 잡겠다, 이런 강한 강제적인 성향을 띈 방향성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을 하고, 그리고 갭투기, 전세 보증금을 껴가지고 사는 행위, 이런 것들도 무주택자가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껴가지고 나중에 들어갈 집, 미래에 들어갈 집을 사놓는 것은 저는 투기라고 보지 않아요. 그분들이 대출이 지금 안 나온 상황에서 선택한 겁니다. 내 집 마련의 선택을 이제 전세를 끼고 사놓는 방식으로 그분들이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30의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너무나 강하게 지금 기사나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적폐 세력으로 몰고 있는데, 저는 2030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세를 끼고 사는 형태로 선택적 대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많이 되면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다루어주는 유튜버분들이 많이 있으면서 정부 정책들이 정말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무주택자 분들한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팔로우들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다루어 봤고, 제 딸도 9살이기 때문에 이 영상 기사를 보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많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9살 제 딸한테 부동산을 많이 물려주겠다, 돈을 많이 물려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물려주고 싶어요. 물론 내 딸이 살아가면서 좀 궁핍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끔 제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 딸한테 주면서까지 제 딸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살 이하의 자녀들한테 갭투기로 이런 부동산들을 사주는 분들, 부모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일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하고, 이분들 정말 잘 살고 계실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집이 없어도 여러분들 삶 자체가 남들한테 떳떳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10채, 100채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떳떳하게 올바른 방식으로 노력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그것이 자산을 일군 거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 딸이 9살인데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실제로 제 딸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자산이나 또는 부동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올바른 생각, 그리고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본인 스스로를 믿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잣대, 이런 판단력들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뭐 0세에서 9세의 자녀들한테 이런 부동산들을 갭투기 해가지고 물려주는 게 과연 그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남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사 보시면서, 이 내용 보시면서 좀 답답하고 좀 안 좋은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떳떳하게 살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내 스스로한테 떳떳하지 않고 내 자녀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현재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다가올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내 집 마련을 꼭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리는 소나기 잠시일 뿐이니까요. 잠시 피해 가시면서 늘 긍정적인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